자, 246조. 자, 구분 건물, 집합 건물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나오면 조금 여러분이 좀 당황하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되죠. 우리 하나는 우선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 502로 이렇게 독립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렇게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구조상 독립성 플러스 이용상 독립성인데, 즉 구조 자체가 벽 천장 담벼락에서도 101호, 102호, 103호가 이렇게 막혀 있어야 되고, 자, 이용상 독립성인데 이용원에 대해 독립적인다. 즉 전용 출구가 하나씩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다고 당연히 아파트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단독주택을 할 것인지 아파트로 할 것인지는 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나눠줬다. 그래서 거기 그 1, 2번 볼게요. 객관적 요건으로서 구조상 독립성이 있고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소유자들이 구분 이사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이라고 당연히 구분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아파트의 구성이 101동 건물 전체는 뭐만 두고 있죠? 표지부만 있고, 여러분이 사는 전유부마다는 표지부 갖고 울구를 두고 있죠? 그리고 공용 부분 중에서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계단은 등기 안 됐죠?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노인정은 등기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이 노인정 등기로 가는 게 그 밑이죠. 자, 우리가 노인정 등기는 개별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노인정은 뭐만 둔다고 그랬죠? 표제부.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거기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등기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해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가서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고요? 단독. 노인정 등기를 공동으로 가서 신청한다 이러면 안 돼. 단독으로 가서 하고. 자, 우리 첨부 정보에 노인정은 갑구일구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경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으면, 즉 전세권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뭐가 필요했고? 승낙서. 그리고 3번 노인정 등기할 때는 그 표지부에 해주는데 이 표지부가 전유건물 표지부죠. 그죠? 그래서 전유건물 표지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적고 소유권 그 밖의 권리 등기는 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거기 4번이 중요하죠. 그죠? 노인어르신이 다 돌아가시면 노인정 있을 필요가 없죠. 노인정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었죠. 그죠? 그럼 노인정을 거기 취득자가 있었죠. 그죠? 그 사람은 지체 없이 갑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갑구를 만드는 소유권 무슨 등기로? 그렇죠. 보존 등기로 들어가죠. 그럼 이제 이건 노인정이 아니죠. 그죠? 그럼 노인정 등기라는 것을 말소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걸 누가 말소한다? 그 직권으로 등기한 혐의다. 그래서 공용부위라는 말소 등기는 등기한이 직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등기부 구성에서 대지권 등기라고 나오죠. 그죠? 자, 요거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죠. 그죠? 여러분, 거기, 그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 한번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볼까요? 그 뒤에, 그 26번 등기가 있을 거예요. 예, 19페이지 26번 등기에 가보면, 그 집합건물 해가지고, 그죠? 집합건물 등기에 객관적으로서 구조상 플러스 이용상 독립성 플러스 주관적으로서 소유자들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있죠. 네, 그리고 규약상 공용 부분 그 1번 볼게요.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는 구조상 이용상 구분 건물의 등기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더라도 소유자들이 구분 건물하는 등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가 있어야 되고. 자, 2번. 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여기는 규약상이죠. 구조상 안 되니까. 그때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들이 가서 신청한다고 써있죠. 3번. 공용부분의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할 때는 공용부분의 말소 등기는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4번.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후 그 규약을 폐지할 때 그 취득자 있었죠. 그죠?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무슨 등기로? 그렇죠. 보존 등기로 신청하고. 5번 규약상 공용부분일 때 이해관계 있으면 뭐가 필요했고? 승낙서. 6번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는 갑구, 울구는 두지 않죠. 그죠? 뭐만 뒀죠? 표지부. 그리고 표지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이렇게 써있죠? 네,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대지권 등기라고 나오죠. 그죠?
자, 우리 대지권 등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죠. 그죠? 근데 이 토지 등기비 쓰는데 아파트는 처분일체성에서 건물이 팔리면 같이 팔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아파트 땅에 대한 요 대지 갖는 권리, 대지권이 건물 등기부 표지부의 하단에 시집으로 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볼게요. 1동 건물 전체 아까 표지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상단과 하단이 있는데 상단에는 1동 건물 전체적인 크기가 나와 있죠. 그죠? 하단은 1동 건물이 깔고 있는 땅의 크기가 나와 있죠. 그죠? 이걸 대지권의 목적인 뭐의 표시? 토지의 표시. 그래서 이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101동 건물 표지부 하단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이제 전유 건물 501호 표지부 상단에는 501호의 크기만 나와 있죠. 그죠? 하단에는 501호가 아닌 땅의 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단에는 그걸 대지권의 표시라고 있죠. 그죠? 그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나와 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사기에 나오죠. 이렇게. 우선. 요거 두 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소개 나오죠. 바뀌어서. 응? 예. 네. 자, 우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느 건물 표지부에 있는 거예요? 1동 건물 표지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전유 건물 표지부에 있다면 안 돼요. 그죠?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로서 대지권의 표시가 있었죠. 그죠?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유 건물 표지부에 1동 건물 표지부에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1토 전권 이렇게 암기하죠. 무슨 전권? 1도. 예. 그래서 101동 건물에는 뭐의 표시? 땅의 크기. 여러분 사는 전유 건물 표시는 뭐의 표시? 대지권. 권리가 표시되어 있죠. 그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우리 교재 247조 가볼게요. 거기 제일 밑에 등기부 구성에 대지권 등기 써 있나요? 의 나와 있죠? 대지권이란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 건물 대지 전체에 대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권리가 대지권인데, 자, 대지권의 등기는 1토 전권 써 있죠. 그죠? 101동 건물 표지부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뭐의 표시? 토지의 표시로서 소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적혀 있죠. 그죠? 여러분이 사는 전유 건물 표지부 있었죠. 그죠? 하단에는 뭐의 표시? 그리고 대지권의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나와 있죠.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249페이지가 등기부가 나와 있는 거죠. 그죠? 맞죠? 250페이지도 그 위에 보면 등기부 전유 건물 표지부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248쪽이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보죠. 자, 요 땅에 아파트가 세워지죠. 그죠? 그 요건 개인 땅이에요. 이 아파트를 위한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에요. 그죠? 요 땅이 대지권이 있는 땅이다. 이렇게 한마디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라고 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토지 등기부에 이제 찾아가 보면, 자, 주민들이 대지권을 소유권으로 가지고 있으면 갑구에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써 있고, 이 권리자분 보면 개인 이름 갑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는 개인 이름이 쓰이지 않고 이 토지 위에 세워져 있던 건물이 표시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신동 아파트 101동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역삼동에. 그러면 요 땅 위에는 신동 아파트 101동이 세워졌다 그 얘기죠. 그 주민들이 지상권을 대지권 가지고 있으면 을구에 지상권 대지권 써 있고 역시 건물의 표시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 이렇게 써 있는 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뭐였지 죽을래? 토했지 죽을래? 이거는 아파트 토지 등기부에 적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표지부가 아니라 갑구, 을구인 해당 구에 있는 것이다. 그죠? 이건 우리가 신청이나 관공소가 촉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등기 아니 어떻게 하는 거다? 직권. 그리고 등기는 무슨 등기 형식? 주등기 형식. 그래서요,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 1번하고 4번은 잘 안 나와요. 자, 이걸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는 표지부에 있다. 해당구, 갑구나 을구. 맞죠?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갑구, 지상권이 되는 을구. 자, 이거는 우리가 신청이다, 관공소가 촉탁이다, 등기관이 직권이다. 직권, 촉탁이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248쪽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이렇게 써 있죠. 대뜻은 토했지 죽을래다. 그죠? 기억 보세요. 등기관이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직권. 그걸 관공소 촉탁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대지권 목적인 토지 등기부에 어디에 해당, 그걸 표지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주등기 형식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토했지 죽을래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서 1, 2번만 볼게요. 1, 2번만. 절차의 간섭화. 우리 대지권이 등기되는 건물이 팔리면 대지권도 같이 팔리죠. 그래서 대지권이 등기고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등기를 흐르기고 다만 건물만에 대한 전세 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2번은요. 구분 건물에 대지권 나오면 효력은 대순이다. 대접. 그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효력인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 중 해당 구간 순서는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의 순위 번호가 아니다. 그렇게 하나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여러분 우리 요거 한번 잠깐 가볼까요? 요 자료에 27번 잠깐 가볼까요? 27번에 대지권 등기 써 있어요? 예. 그 신청 써 있죠, 그죠?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대지권 등기는 일동 건물 전체 표지부 하단이 있었죠, 그죠? 거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뭐의 표시? 그렇죠. 토지의 표시들이 적혀 있었고. 자, 2번. 대지권이 전유 건물 표지부 하단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는 뭐의 표시? 그렇죠. 대지권의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적혀 있었죠. 그죠? 그러면 거기 28번 듣기로 먼저 가볼게요. 28번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써 있나요? 예. 찾았어요? 예. 자, 등기하니 구분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할 때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야 되죠? 직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지적소관청에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 촉탁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뭐라는 뜻? 그래요.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니 직권을 적는다는 거죠. 그죠? 그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마치면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 중 어디에? 해당 구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걸 표지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갑구에 있고 지상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을구에 한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되죠. 처분의 일체성. 그죠? 자 여러분 250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251페이지 나와 있네요. 251페이지에 자, 우리가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팔 때,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501 주인이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처분의 일체에서 같이 팔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대지권과 분리돼서, 그죠? 건물만, 뭐만? 건물만 팔아서는 된다, 안 된다? 건물만 저당권도? 안 되죠. 그죠? 근데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분은 사고 팔 수 있고 저당권을 같이 하라는 거죠. 그죠? 지분에 들은 용의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뭐만 전세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건물만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가능했죠. 그죠? 자, 거기에 여러분 요거 볼게요. 자, 처분의 일체성이 있죠. 거기 27번 느낌 밑에. 대지권 등기 바로 밑에, 그죠? 처분의 일체성이 있어요. 자, 1번, 2번 본 거죠? 대지권이 등기된 건물 등기에 건물만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하지 못한다. 그래 되어 있죠, 그죠? 자, 근데 2번, 대지권이 된 건물 등기에 건물만 전세권 줄 수는 있다.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토지라고 있죠, 토지. 땅이죠, 땅. 이 토지. 이건 땅 주민 전체가 하는 거죠, 그죠? 자, 이 주민들이 이 토지를 자, 소유권을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 무슨 권? 소유권. 여러분 대지권은 절대 넘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101동 주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그죠? 자, 102동 주민들한테 이 땅을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이전되면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쪽 귀쪽이 소유권 그냥 가지고 있고 지로 받아가면서 지상권으로 빌려줄 수는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토지 소유권 이전하지 못한다. 근데 토지 지상권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게 지금 3부 4번이죠. 3, 4번. 3번 있어요? 예, 토지에 소유권이 대지권 써 있죠. 그럼 그 뜻에 등기된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하지 못한다. 대지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해하겠나요? 근데 4번에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이더라도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으로 빌려줄 수는
있죠, 있죠. 근데, 자, 뒤에 이제 5번, 6번은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우리 소유자는 따로 국가 땅이라고 했죠, 그죠? 주민들이 대지권을 지상권으로 가지고 있어요. 무슨 권? 그렇죠, 지상권. 그럼 이 대지권인 지상권을 이전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빠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렇죠, 그죠? 근데 주민들이 나중에 이 땅 소유권을 주민들한테 팔 수는 있어요, 없어요? 이건 가능하다, 그렇죠, 그죠? 이렇게 나오죠. 지상권이 대지권일 때, 무슨 권? 토지의 지상권이 대지권일 때 토지 지상권 이전할 수 없다. 근데 토지 소유권 이전할 수는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5번, 6번이죠. 5번 있어요? 네. 토지의 지상권이 대지권일 때 이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 이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토지의 지상권이 대지권이라도, 그죠?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할 수는 있다. 그래서 그거 내용들 하나. 그 대지권은 절대 넘기면 안 된다. 그리고 대지권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팔 때는, 그죠? 대지권을 같이 팔아야 되지. 건물만 팔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여러분이 됩니다. 예. 자, 그 내용이 끝나면 집합건물법이 이제 끝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54쪽으로 가보죠, 이제. 자, 우리 설정등기가 이제 끝났고, 이게 암기사항이 있었죠, 이게 지금. 뭐냐면, 암기사항. 잠깐, 여기 암기사항 한번 볼까요? 그 보물노트 있나요? 보물노트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에 그 암기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보물노트 53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보물노트 53페이지. 53페이지 있어요? 예. 그 40번 지문 있죠, 40번? 예. 건물만에 대한 소저된다, 안 된다? 안 돼. 소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나 저는 저당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건물만 소전 안 됩니다. 근데 건물만 전 이문 줄 수? 예,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대지권이 있어서 줄 수 있었죠, 그죠? 근데 그 밑에 토지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소소는 안 되고 소지는 된다고 되어 있죠.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소유권 이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도 지상권 줄 수 있죠. 그래서 소소는 안 되고 소지는 된다 그 얘기죠, 그죠? 근데 그 밑에 지지는 안 되고 지서는 된다 이렇게 써 있죠. 예? 지상권이 대지권일 때 지상권 이전해줘서는 안 돼요. 근데 지상권이 대지권에도 소유권 이전할 수는 있죠. 이렇게 쓴 거죠. 이해하겠나요? 예, 그래서 그거 해주면 또 여러분이 조금 편하게 기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자, 254페이지. 각종 내용에 따른 이제 등기 절차에서 이게 설정 등기된 것들이 이제 바뀌는 그걸 보기 전에 요거 하나만 잠깐 볼까요?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교재 어디냐면 251페이지에 중간 박스에 그 1번, 2번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를 봤죠, 그죠? 그 3번 있죠, 3번. 3번에 보시면 토지만에 대한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이렇게 써 있나요? 그걸 별 뜻은 나중에 전표다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자, 이 얘기는 이 얘기인데요. 여러분, 잠깐. 네, 여기 얘기 잠깐. 지금 아파트 짓기 전에 건설업자가 돈이 필요할 수 있죠. 아파트 지으려면, 그죠? 그럼 아파트 땅을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당권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 대출 받은 돈 가지고 아파트 질 수 있죠, 그죠? 그때 큰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갖고 분양해 주거든요. 근데 작은 건설회사들은 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토지만에 대해서 별도 이렇게 저당권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 사갈 때 주의해서 사가라세요라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적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토지만에 대한 별도의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101동 건물 표지부도 적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1동 건물은 사가는 게 아니죠, 그죠? 101동 건물 표지부에는 적지 않고 어느 건물 표지부냐면 전유 건물 표지부에만 적어놔요. 여러분 우리 아마 그
여러분 49쪽에 한번 가볼까요? 250페이지. 그 250페이지에 그 전유건물 표제부 있어요? 그 전유건물 표제부 여러분 그 하단에 보면 하단 있어요? 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써 있는 거 찾았나요? 응? 거기에 그래서 직권 이렇게 써 있죠? 가로쳐 놓고 1번 토지에서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토지의 근저당권이 아직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 사갈 때 주의해서 사가라고. 근데 여기 지금 전유건물 표제부에 적혀 있는 거예요? 101동 건물 표제부에 적혀 있는 거예요. 전유건물 표제부예요. 101동 건물 표제부는 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1동 건물 표제부에는 적혀 있지 않고 무슨 말겠나요? 어느 건물 표제부에? 전유건물 표제부에만 적습니다. 그래서 토지만에 대한 별도의 뜻의 등기는 1동 건물 표제부에도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건물 표제부에만 그렇죠. 전유건물 표제부에. 그래서 별뜻은 전표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잘 안 나와서 요 자료에는 요 자료는 없고 우리 요 보물 노트에 거기 그 석장짜리 있죠, 그죠? 잠깐 그 보물 노트 부분에 그 28번 등기 밑에 29번 등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아니다. 40페이지 정도 가보면 29번 있어요?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써 있어요? 이건 직권 이렇게 써 있죠? 쭉 오다 보면 어느 건물 표제부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101동 건물 표제부가 아니라 전유 건물 표제부에 이렇게 토지만에 대한 별도 저당권이 남아 있습니다.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등기하니 그 토지 등기부에다 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보시고 자 다시 이제 우리 5장으로 넘어올게요. 254조 각종 이제 내용에 따른 등기 절차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각종 이제 설정 등기 위주로 봤고요. 자 이제는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이제 말소 등기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우리 변경 등기가 있는데, 변경 등기는 일부가 후발적으로 바뀔 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변경 등기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권리 변경 등기. 첫 번째, 자, 우리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는 표지부에 있는 내용의 일부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들이 바뀌는 거죠.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면적이 50에서 70제곱미터로 이렇게 하필이 나서. 두 번째는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라고 있었죠. 그죠? 등기비에 이름이 나온 사람들이 등기 명의들의 동일성을 나타내 개명했다든지 주소 바뀌었다든지 회사 상호가 바뀌는 것들이죠. 그죠? 이때 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명인 표시 변경? 그렇죠. 등기 명인 표시 변경입니다. 여러분 이 등기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권리 변경 등기는 권리 내용이 바뀌는 그렇죠. 우리 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이나 이자율,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나 존속기간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을 권리 변경 등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경 등기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경정 등기도 똑같아요. 경정 등기도. 자, 근데 우선 표시란 변경 등기 먼저 가볼게요. 자, 우리가 증축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뀌고 분필 합비 일어나서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요게 바뀌면 뭐가 먼저 바뀌냐면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 먼저 바뀐다고 그랬죠. 표시사항이 바뀌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장 등록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요 대장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제 등기소에 변경 등기 하게 돼 있죠. 근데 대장은 구청이 가지고 있고 등기는 등기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 소유자들한테 신청 의무를 부과하죠. 그죠? 요 대장이 바뀐 날부터 몇 달 내달라? 한 달 내. 과태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이요. 이게 지금 토지에 분필, 하필 있죠. 그죠? 분필이라면 면적이 커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하필이면 면적이 크죠? 그럼 분필, 하필 등기는 표지부에 하는 것들이에요. 어디 하는 거라고? 표지부 면적이니까. 그럼 분필, 하필 등기로 갈 때는 그죠? 대장의 등록일로부터 몇 달 내? 한데 이게 뭐와 다르냐면 지적법과 다르죠. 우리 지적법에는 분할 합병 이렇게 쓰죠. 그죠? 그거는 60일 내에 가죠. 며칠 내에 간다고? 그 과태료 없죠. 그죠? 그리고 그거는 신청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죠. 그죠? 자, 원칙적으로 우리 하필 같은 것은 없고 분필도 없죠. 예외적으로 있잖아요. 분필은 용도가 바뀔 때 분할은 60일 있었고 하필은 짝수일 때만 60일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적 공부에 하필은 원칙 의무가 없어요. 그 의무가 있을 때 며칠 내에 간다고요? 60일. 근데 요 분필 등기 수가 때 이건 의무가 있죠. 무슨 말겠어요? 몇 달 내에 해달라고요? 이건 한 달에 60일이 아니라. 과태료 없는 것은 둘 다 똑같죠. 그죠? 그러고 하나 보시고. 자, 우리 신청할 때 이건 계약한 게 아니니까 공동, 단독. 첨부정보로 대장을 갖두는데, 우리 여러분이 땅의 지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손해보는 이해관계인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필요치 않고. 자, 표지부에 하는 것은 언제나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고, 변경되는 사항은 그냥 둘까요? 말소할까요? 그렇죠. 변경되는 사항은 말소합니다. 예, 그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자, 우선 먼저 거기까지 잠깐 가볼까요? 255쪽에 큰 2번에 부동산 표시란 변경 느끼죠. 부동산 자체의 변경 느끼란 토지 내 건물의 분필, 하필 이렇게 써있죠. 그죠? 지목 변경, 면적 증감, 건물의 구조 변경 같이 부동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변경이 있을 때 이를 공시하는 득이다. 자, 대장 등록에 선행 써 있어요. 부동산 물리적 변경은 대장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대장 등록한 다음에 대장 등본을 첨부하고 공동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단독. 이건 신청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거기 보시면 토지의 분필 합의 일부 멸실 면적 증감 지목이 바뀌면 소유권자들은 몇 달 해달라? 한 달. 과태료는 없다. 자, 첨부정보로 대장은 갖다 주죠. 그죠? 근데 단독 신청이고 이해관계인도 없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나 인감이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런 것은 첨부하지 않고 등기 실행 표지부에 하는 느낌으로 주등기하고 변경 잘 등기할 때는 종전사항은 말소한다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하필의 허용과 제한을 우리 봤죠. 그죠? 우리 D페이지에 가보세요. 무슨 용 승은 하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신임차용 승은 하필할 수 있죠. 그죠? 1번 볼게요. 소유권, 임차권, 용익권, 지상권, 전세권, 승역 제한은 지역권 등기 이런 토지가 있는 토지들은 하필할 수 있다. 또 모든 토지에 등기 원인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창설적 공동저당도 하필할 수 있고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도 하필할 수 있다. 나머지는 안 되죠. 그죠? 오른쪽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추가적 공동저당, 요역지 이런 것들은 하필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5번에 특례가 하나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요거는 요거죠, 여러분. 아까 소유자가 다른 토지들은 합병해 주면 돼요, 안 해요?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적법상 소유자가 같은 토지를 이미 합병을 마쳤어요. 합병 등기된 후 우리가 등기소에 하필 등기로 갈 수 있죠. 그죠? 하필 등기로 등기소에 갈 때 일필지 일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하필해줘서는 안 돼요. 근데 이미 지적공무상 합병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등기소에서는 특례를 인정해서 이걸 공동 소유로 하는 공유로 하는 토지로 봐가지고 예외적으로 하필 등기가 뭐하다? 가능.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토지 대장이 합병 후 이렇게 죠. 그죠? 하필 등기 전 이렇게 나면 무조건 하필 등기가 뭐하다? 가능. 그렇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대장이 합병 후 하필 등기 전에 일필지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공유 지분을 봐서 얼마인지 하필 등기할 수도 있다. 거기 지금 5번에 1, 2번입니다. 보세요. 지적에 따른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하기 전 합병 토지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해당 소유자들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하필의 토지를 공동 소유를 하필 등기를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지적구에 따른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하기 전 합병 일부의 하필 제한사에 해당되는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소유자들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하필의 토지 지분하는 하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한 거 정리해 놓은 게 있죠, 그죠? 역시 우리 본문로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 17번 등기 있죠, 해설 자료. 본문로부터 해설 자료. 책 읽고 나서 그거 보는 게 훨씬 편하죠. 막바로 보니까 여러분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자, 부동산 표시란 변경 느끼는 소유자가 어떻게 가서 신청할까요? 단독으로 가서 신청합니다.
2번. 자, 건물의 소유권 등기 명의는 건축물 대장의 합병 등록이 있는 날 몇 달 내에 해달라? 그렇죠. 한 달 내에 해달라라고 신청 의무를 부과하죠. 그죠? 보시고 이제 3번. 과태료는 있다, 없다? 없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고. 자, 우리 4번은 행정구역이 바뀔 수가 있죠. 그죠? 행정구역이 바뀌면 우리가 신청일까요? 직권일까요? 그렇죠. 직권을 하고고. 자, 5번에 합필하는 모든 토지에 동일한 신탁 등기 얼마든지 합필할 수 있죠. 그리고 6번 합필하는 모든 토지의 원인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게 창설적이죠? 합필할 수 있다. 1번째, 자, 소유권,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다 합필할 수 있다. 근데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이 설정된 건물과 설정되지 않는 건물을 합필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9번, 건물의 구조가 바뀌면 변경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대장 등본을 첨부한다고 되어 있죠? 네. 자, 10번, 부동산 표시란 변경 느끼는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승낙 유무는 문제될 여지가 없고. 11번째, 자, 건물의 면적이 바뀌는 것은 표지부여하는 거죠. 그죠? 그건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그렇죠. 주등기고, 그리고 건물의 구조가 바뀌면 종전사항 그냥 둔다, 말소한다. 그렇죠. 예, 종전사항은 말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이제 18번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 나오죠. 그죠? 자, 우리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등기부에 이름이 나온 사람들이 개명할 수 있죠. 방기녀를 뭐로? 방복녀. 참 귀한 여자인데 성 때문에 참 방실하게, 그죠? 복녀로 개명하든지. 여러분 주소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바뀌든지 회사가 옛날 한빛은행이 지금 무슨 행으로 바뀌어 있죠? 우리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등기소에 가는 등기를 우리가 무슨 명인?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죠. 여러분 잠깐 볼게요. 이렇게 주소가 바뀌어서 하는 게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죠. 그죠? 여러분 소유자가 완전히 바뀔 수 있죠. 이것들은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 아니라 소유권 무슨 느끼죠? 그렇죠. 이전 느낌입니다. 등기 명인은 소유자는 안 바뀌죠. 그죠? 그 사람이 동일성을 나타내는 주소나 개명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바뀌고. 자, 그러면 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로 갈 때 신청 의무는 없고 계약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 단독. 자, 우리 첨부서면으로서 주소 바뀌면 주민등초번, 상호 바뀌면 상호 변경서면. 이것도 아예 이해관계인 없죠. 그죠? 그 승낙서 필요치 않는 등기고요. 이거부터 중요하죠. 여러분 회사 3억 밖으로 왔죠. 그죠? 일본으로 한빛은행이 이 3억을 뺐다가 중간에 저당권인데 10년 만에 우리은행으로 밖으로 왔죠. 그죠? 그럼 등기 이건 10번 적어줘야 돼. 1다시 적어줘요? 예, 10번 적어주면 은행 상호 바뀌는 순간 망했겠죠. 그죠? 1번으로 배당받다가 10번으로 배당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항상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고 변경되는 사항은 말소하겠죠. 그죠? 눈시고 봐도 한빛은행은 존재하지 않죠. 자, 근데 여기 하나 중요하죠. 아까 등기 명의인 표시 어떻게 신청해요? 단독. 근데 예외적으로 주소 변경 등기를 등기하니 직권해 주는 게 두 가지 있었죠. 그죠? 하나는 어렵지 않죠. 행정구역이 바뀌면. 두 번째 걸 꼭 줘야 되죠. 자, 우리가 소유권 무슨 등기로 갔을 때? 그렇죠.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갈 때 의무자의 주소 증명서 및 주민등초번을 갖다 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 주민등초부상, 등기부상의 주소하고 신청상의 주소가 바뀐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그죠? 등기하니 어떻게? 직권으로 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느끼고 그 밑에다가 소유권 이전 느껴주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지금 등기하니 직권으로 주소 변경 느껴주는 것은 소유권 무슨 느낌? 이전 느끼지. 이전 가등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직권으로 해주는 거지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개명도 아니고 주소예요. 주소. 그거 하나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주소 변경 등기를 생략하는 경우 있죠. 그죠? 여러분 주소가 여러 차례 바뀔 수 있죠. 이 저당권자 주소가 대전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서울. 그럼 중간 주소 할 필요 없죠. 그죠? 최종 주소지로 변경 등기 할 수 있고, 또 멸실 등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이나 가등기 말소 등기입니다. 자, 저당권 돈을 다 갚아서 저당권 말소할 때 저당권자 주소가 대전에서 서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비용 들어가면서 주소 변경할 필요는 없어요. 끝나는 느끼니까. 그래서 주소 바뀌었다는 주민등록증만 갖다 주면 주소 변경 등기 생략하고 말소 등기할 수 있다. 그게 나오죠. 자, 한번 책 볼게요. 책. 예, 257페이지. 의의는 그냥 여러분, 의의부터 볼까요? 등기 명의인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사항이 후발적으로 변경된, 즉 등기 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회사 상호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등기 명의인 자체가 바뀌는 것은 무슨 느끼다? 그건 이전 느끼다. 자, 그 다음에 단독 신청 써 있죠, 그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고, 예, 첨부 정보에서 2번만 볼게요.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 안 갖다 주고 그걸 줘야 됩니다. 이해관계인이 없죠, 그죠? 그럼 승낙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 실행부터 줘야 되죠. 항상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 자, 변경되는 사항은 그냥 둔다, 말소한다. 말소한다. 자, 넘기셔서. 자, 직권에 의해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해주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소유권 무슨 등기로 갔을 때?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갈 때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으로 신청서상의 의무자 표시와 등기부가 일치하더라 하더라도 제출 시 시군민정이 발행한 주소 증명 정보에 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상의 주소로 나타난 것이 바뀐 것이 명백하면 등기관은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그 등기 명인 즉 주소 변경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냥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주소 변경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구역이 바뀌면 당연히 바뀐 걸 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자, 4번에 주소가 여러 차례 바뀌면 중간 주소 변경이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바뀔 수 있고 2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 즉 가등기 말소나 저당권 말소할 때 주소 변경 정보를 갖다 주면 생략할 수 있고 3번 역시 멸실 등기할 때도 주소 증명서면 갖다 주면 주소 변경 생략하고 멸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여러분 회사가 합병이 되는 것은 그죠? 권리에 뭐가 바뀐다고 하고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주체가 바뀌는 것은 이전 등기가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응?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은 주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겠죠. 동일성이 나타내는 주소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합병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로 행해지는 거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5번에 등기 명인을 세 사람을 두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이건 지분이 바뀌는 거죠. 그죠? 이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가 아닌 권리 내용이 바뀌는 권리 변경 등기 합니다. 자, 그럼 18번에 그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정리해 놓은 게 있죠. 그죠? 자, 정리해 놓은 건 한번 그 보물 노트 있죠. 해설지. 18번 등기 해설. 자, 1번.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어떻게 가서 신청이다. 단독이다. 공동이다. 응?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다. 그게 나와야 되죠. 그죠? 자, 2번에 소유권 무슨 등기로 갔을 때? 그렇죠. 이전 가등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전 등기 할 때 직권으로 등기 명의 주소 변경, 개명도 아니고 주소 바꿔주는 겁니다. 자, 3번은 행정구역이 바뀌면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 신청 이렇게 나면 안 되죠. 그죠? 4번에 주소가 여러 차례 바뀌면 중간 주소 생략하고 최종 주소 바뀔 수 있고 가등기 말소나 저당권 말소할 때도 주소 변경 등기 생략하고 말소 등기 할 수 있었죠? 네, 그리고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 언제나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그렇죠.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네, 그렇게 보시고. 자, 마지막 권리 변경 등기라고 나와 있죠.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거라고 있죠. 그죠?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저당권은 채권액, 존속기간 이런 거 바뀌는 것도 계약을 통해서니까 어떻게 가서 신청할까요? 공동. 공동 권리자 의무자 가죠. 그죠? 근데 여기 중요했잖아요. 여러분 전세금을 증액, 저당권은 뭐 잘 아닐까, 그죠? 전세금을 증액 변경 등기로 갈 때 누가 권리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전세권자가 권리자라고 했죠, 그죠? 전세금이 2억 적히면 전세권자 2억 받고 3억 적히면 3억 받으니까 전세권자가 유리해서 권리자고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죠. 감액은 반대로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공동으로 갈 때 이게 이제 중요하죠. 권리 변경 등기로 할 때, 그죠?
이걸 주등기할 것이냐 부기등기할 것이냐는 중간에 이해관계 입장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이해관계인이 없을 수 있죠. 그죠? 그때는 언제나 무슨 인기 형식으로? 부기등기해줍니다. 근데 이해관계인 딱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의 승낙서를 갖다 주면 무슨 인기를 해주고? 부기등기해주죠. 그죠? 그럼 승낙서를 갖다 주면 1번으로 전세금 2억 8천만 원 받는 거죠. 부기등기. 그럼 변경되는 사항 2억 있을 필요가 없죠. 2억을 지워버리죠. 그죠? 근데 대부분 승낙 해줘요, 안 해줘요? 그죠? 승낙서를 못 갖다 주면 각하시켜요, 주등기 해줘요. 주등기 이제 각하시킨다면 안 돼요. 그죠? 주등기 할 때는 변경되는 사항을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암기할 때, 자, 권변이, 응? 승낙서 갖다 주면, 그죠? 무슨 얘기를 해주고? 부기. 변경되는 사항 뭐하고? 말소. 그래서 승낙하면 부기로 말소한다. 그러면 승낙서를 못 갖다 주면, 그죠? 무슨 얘기로? 주등기. 변경되는 사항을 말소하지? 그렇죠. 안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259쪽 한번 볼게요. 제일 밑에. 공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 권변이 승낙하면 부기로 말소한다. 뭐죠? 이해관계 제일 밑에 없을 때는 무슨 얘기 해줬어요? 부기등기. 넘기셔서. 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그죠? 승낙서를 갖다 주면 무슨 얘기 해주죠? 2번? 부기. 이때는 변경되는 사항을 뭐 한다고요? 말소. 근데 니은에 승낙서를 갖다 주지 못하면, 그죠? 각하시켜요, 주등기. 이때는 변경되는 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 3번이 이제 뭐냐면, 자, 선순위 전세금이 감액되면, 그죠? 후순위 저당권자들은 손해봐요, 이득봐요? 이득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근데 거기 볼까요? 두 번째, 그러나 선순위 전세금이 감액하면서 동시에 존속기간이 연장되죠? 3년에서 5년으로.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 손해봐요, 이득봐요? 손해봐요. 3년이 끝날 줄 알았는데 5년이 연장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해관계. 그럼 뭘 갖다 줘야? 그렇죠. 이 사람들이 승낙서를 갖다 줘야, 그죠? 무슨 인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부기등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승낙서를 못 갖다 주면 주등기 형식으로 해주는 거고. 이해하겠나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지금 권리 변경 느끼 정리해 놓은 게 있죠. 그죠? 정리해 놓은 것. 이것도 19번 느끼 있죠. 19번 한번 가볼까요? 19번 느끼. 6번까지 밖에 없네. 하나 7번까지 있는데. 아니, 여러분이 그걸 조금 제가 미리 제일 먼저 줘가지고 약간 좀 추가된 게 한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있나 뭐나 제가 확인해 보느라고. 자, 권리변 느끼는 전세금의 증액이죠, 증액. 증액할 때, 그죠? 공동할 때. 권리자가 누굴까요? 전세권자. 의무자는 전세권.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그죠? 자, 3번. 권리 변경 등기는 공동으로 가죠. 그죠? 공동할 때는 반드시 뭘 가져가요? 등기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요. 자, 4번. 권리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죠?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갖다 줬을 때는 무슨 등기 해주죠? 그렇죠. 부기 등기 해주죠. 그죠? 밑에 5번. 자, 권리 변경 등기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했죠? 이때는 각하예요, 주등기예요? 주등기하고. 6번. 부기 등기할 때는 변경되는 사항을 말소한다, 말소 안 한다. 부기 등기하면 승낙하면 부기로 말소한다지. 말소 안 한다 이렇게 암기 안 했잖아. 여러분 말 만들면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 말 만들면 그럼 이해를 해서 약간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이거 암기. 자, 아까 1번으로 지금 변경되는 사항에 부기 등기 했다는 얘기는 그죠? 1번으로 2억 8천을 받는 거죠. 그럼 2억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그냥 놔두면 2억 받고 3억 받고 2억 8천, 4억 8천만 받아가는 거거든. 맞죠? 그래서 변경되는 사항을 뭐 해요? 말소해야 되지, 부기 등기 낼 때는. 이해하겠나요? 근데 주등기 낼 때는 그죠? 주등기 있었잖아요, 그죠? 이건 말소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번은 2억 받아야 되고 3억 받고 나머지 8천만 원 받아가야 되지. 무슨 말겠어요? 이거 지워버리면 그냥 3번으로 받아가는 거잖아. 그럼 안 되지. 2억은 빨리 그 순위로 받아가야지. 1번 순위 있었었는데. 예? 그래서 암기하면 끝나는데 이게 암기가 잘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눈으로 그냥 찍어요. 자, 부기 등기 있을 때는 말소한다, 안 한다? 한다. 부기로 말소한다. 승낙과 가져가면 부기로 말소한다. 근데 승낙서 못 갖다 주면, 그죠? 말소하지 않는다. 주등기일 때는 말소하지 않는다. 거기 지금 여기 6번까지 나온 거죠, 그죠? 부기 등기 할 때는 변경된 해상 뭐야? 말소 한다. 근데 주등기 할 때는 말소 안 한다.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 부분은. 근데 거기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주등기 하는지 부기 등기 하는지 그거 많이 나와요. 승낙 유무에 따라서 권리변경 등기는. 근데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변경 등기가 끝났죠, 그죠? 자, 그럼 261쪽에 이제 무슨 등기로 가죠? 그렇죠. 경정 등기로 가죠. 승낙하면 부기로 뭐 한다? 말소한다. 말소 안 한다가 아니에요. 말소한다. 예, 포뮬러도 지금 봤고.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게 그 앞에 있죠. 앞에 한번 부분 볼게요. 거기 페이지 254쪽에 있어요? 예. 자, 부동산. 우리 어저께 특강 드린 분들은 전체 한번 봤으니까 조금 더 편하죠, 그죠? 약간 조금 부드러울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면 지나서도 이게 어저께 들은 거거든요. 자, 부동산 표시란 병에 느끼는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뀌고 분필 하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분필 하필 몇 달 해달라? 60일이 아니 한 달, 그죠? 과태료는 없다. 단독 공도 단독. 대장은 갖다 주죠? 이해관계인이 없죠? 주등기 부기등기. 표집은 언제나 주등기죠, 그죠? 이해관계인 없고. 자, 우리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개명하고 주소 상호 바뀌는 거죠? 이건 신청 의무 없죠? 이것도 이해관계인 없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건 항상 무슨 등기? 부기 등기고. 자, 권리 변경 등기는 전세금 증액 감액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신청 의무는 없고, 이건 이해관계인 있지, 이게. 승낙서 갖다 주면 무슨 등기? 부기. 갖다 주지 못하면 주등기.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우리 주등기 할 때 한 번 더 할까요? 변경재난사항을 말소한다, 안 한다? 그 말소 안 한다. 부기 등기 할 때만 1번은 2억 8천 반대니까 2억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말소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또 까먹죠. 너무 많아서. 우리 와이프도 저보다 머리가 더 뛰어나는데 저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자격증 하나 따려고 하다 보니까 와이프도 이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오래전에 땄는데 있는데 다른 공부 하려 보니까 그때는 젊었을 때 짰고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돌아서면 잊어먹겠네. 돌아서면 잊어먹.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특히 법 과목이라. 그리고 과목이 또 몇 개예요? 6개.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자료를 다 보면 좋겠지만 못 봐요. 봐도 오래 걸리고. 그죠? 그런데 작은 자료, 우리 지난주에 특강하신 분들은 그 특강 자료 있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 번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또 절대평가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한 자료를 여러 번 보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왜? 기억이 나거든요. 조금이라도. 아까 막 했는데 부기 등기로 말소한다. 그거 오래전에 보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금방금방 보면 말소해요. 저는 사법고시 할 때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들이 공부할 때 문화사라는 게 있어요. 문화사가 뭐냐면 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세계 역사. 일본 역사. 일본이 뭐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때 우리 조선시대 뭐처럼 고려시대는 누구 왕이 해가지고 일본, 유럽, 미국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 역사를. 미국에 무슨 몇 대 대통령이 누구고 유럽에 뭐 영국의 어떤 왕이 무슨 사건을 일으켰고 이걸 전체다. 이걸 보거든요. 그러면 그 책이 이렇게 한 권짜리가 있어. 한 권짜리. 그런데 그 한 권짜리 선생님들이 이제 단권화 시킨다는데 거기에 요걸 단권화 시켜서 그거 한 권만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럼 돌릴 때 요거 알아. 그러면 이건 안 봐. 근데 요걸 몰라. 체크.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거 볼 때만 체크한 거. 그럼 나중에 봤더니 처음에는 한 달이 걸리는데 두 번째는 한낮이면 끝나. 책 한 권을. 왜? 여러 번 봤으니까.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미국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책이 하나일까요? 엄청날까? 엄청나죠? 미국 역사 하나만 보라고 해도 엄청나요. 막 책이 엄청나. 몇백, 1000페이지 될 거야. 아마 미국 역사만 제대로 쓴 거. 근데 그거 보고 막 영국도 1000페이지. 일본도 1000페이지. 그러면
인도도 알아. 인도 어떻게 했는지 막 그것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보면 1000페이지씩 보면 생각이 하나 5000페이지를 어떻게 봐. 근데 조그만 자료를 가지고는 그 한 200~300페이지 된 거 가지고는 여러 번 보니까 금방 저는 그거 가지고 했어요. 그건 상대평가거든요. 사법고시는 많이. 그래도 거의 다 맞췄어요. 거기에 왜냐면 이 조그만 가지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5개라 다 못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3개는 갈려져. 그 조그만 거 가지고 3개는 지나간다니까? 왜 이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책이 안 나왔지. 2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5000페이지 이렇게 본 사람들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하나만 생각나. 4개는 생각 하나도 안 나. 그러면 점수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버리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안 되면 버려. 왜? 그거 나오면 그냥 찍겠다. 그럼 요거는 내가 요것만 하고 가까이. 요것만 하고. 그래서 작은 자료를 많이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은 뭘 열심히 하자? 암기사항. 그죠? 지적법 1을 하고, 그죠? 등기법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 무슨 말겠어요? 요거 하고 그 자료. 그걸 많이 돌리는 사람이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버리면. 여러분이 한 문제, 제가 알기로는 공법 말고는 한 문제도 안 배운 것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나와요. 다. 근데 내가 익숙해 있지가 않아서 금방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선생님들은 뭐 오래 했으니까 그냥 금방 아는 거고 여러분들은 오래 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기간 다른 자료 여러분 주면 다른 자료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지금 본 자료만 계속 이 자료 가지고 내가 충분히 많이 보고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 자료만 계속 반복 돌리면 됩니다. 무슨 말겠어요? 예, 자 볼게요. 자 경정등기로 가볼게요. 자 우리 경정등기는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261페이지죠. 우선 개념이 이렇게 돼 있죠. 일부가 원시적인 착오, 즉 원시적이라는 것은 등기부 기재하기 전이죠. 착오 등으로 잘못 적힌 거 바로잡는 건 고칠 경차에서 경정등기.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 이름이 김치국인데 김치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김치국으로 고치는 것을 우리가 무슨 느낌? 경정등기. 전부예요, 일부예요? 나중에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잘못 적였어요. 그래요,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죠. 그때 하는 것이 이제 일부가 원시적인 착오 있을 때 하는 게 경정등기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전부가 소멸되는 말소등기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발적은 변경등기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 착오 빠진 원인은 우리 신청이는지 등기되는지 불문한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요게 이제 중요했잖아요. 경정등기는 처음에 한 등기를 나중에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정 전과 경정 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즉 주체나 객체나 종류가 달라지면 안 돼요. 그거는 무효니까 말소 등기한 다음에 다시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다르지. 소유권 집 사는 거고 저당권은 대출이 주는 거잖아.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을 저당권으로 고칠 수 없어요.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또 갑과 을이 완전히 다르죠. 주인이. 그죠? 갑을 을로 고쳐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갑을 병정으로 고칠 수도 없어요. 근데 지분은 고칠 수 있어요.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일부 말소 임의의 경정 등기도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예요. 자, 갑이 이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했거든요. 2분의 1씩 신축했어요. 갑과 을이. 그럼 2분의 1씩 보존 있게 행해져야 되죠. 그죠? 두 사람이 신축했으니까. 근데 갑이 착오로 자기가 건물을 전부 신축한 것처럼 1분의 1로 전부 다 이렇게 보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일부가 잘못됐죠. 그죠? 그럼 일부를 고쳐야 되잖아요. 갑 2분의 1, 을 2분의 1로. 그죠? 그 지분이 처음부터 잘못 적인 거죠. 이거 고치는 게 우리가 소유권 무슨 등기로 고친다고요? 그래요. 이게 경정 등기로 고쳐요. 그래서 이게 단독 소유로 공유로. 이걸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가능하다. 이때도 공동으로 가죠. 그죠? 이 사람이 의무자 되잖아. 줄어드니까. 이 사람이 권리자가 돼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거는 질다시 이렇게 부기 등기 해줘요. 거기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자 갑을 단독 소유로 하는 즉 여기서 요 의미 6번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합할 때 이 표현만 하나만 기억해야 돼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이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자 법인 아닌 사단과 법인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제 등기 할 수 없고요. 현재 소유자를 고치는 거지 종전 소유자나 이미 사망한 사람 이름들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종전 소유자가 등기된 게 폐쇄 등기부거든요. 어떤 등기부? 폐쇄 등기부 현재 효력 있는 사람만 옮길 때요. 그러면 폐쇄 등기부에 있는 내용은 경정 등기 할 수가 없어요. 없어.
한번 그렇게 시험이 나왔었거든요. 폐쇄 등기부에 있는 내용도 경정 등기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이걸 우리 했었죠. 전이 후교. 그죠?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 분할할 수 있었죠. 이때는 지분을 고쳤었죠. 그죠? 협의 분할 효과가 사망 시 소급하기 때문에 그때 소유권 무슨 있기로 경정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없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겠어요? 할 수 있다는데 이걸 또 할 수 없다 이렇게 속에 나오고 두 가지. 예. 자, 경정 등기 261쪽 먼저 보세요. 제2의 경정 등기란 등기 실행 당시 원시적으로 생긴 등기 사항의 일부에 착오나 빠뜨림이 등기 완료 후에 발견했을 때 시정한 등기다. 자, 요건 1번 등기에 대한 착오 빠진 부분일 것. 2번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한 착오 빠진 부분일 것. 3번 등기와 실체 관계가 원시적 불이실일 것. 4번 등기 완료 후에 착오 빠진 부분이 발견됐고 5번 착오 빠진 부분의 원인은 등기간의 잘못이든지 신청이 잘못이 불문한다. 근데 그 동일성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죠? A번 보세요. 소유권 이전을 저당권으로 고칠 수는 없고 B번 갑을 을로 고치거나 갑을 병정으로 고칠 수는 없다. 근데 C번에 다만 단독 소유의 보존 등기를 공동 소유로 하거나 공동 소유를 단독 소유로 경정할 수는 있다. 여러분 D페이지에 먼저 가볼게요. D페이지 미음 먼저 보세요. 미음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할 때 일부 말소 의미에 경정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앞에. 자, 니은 보세요, 니은. 법인 아닌 사단하고 법인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럼 경정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디귿. 등기부상의 권리가 이전해서 현재 등기명이 아닌 종전 등기명이나 이미 사망한 등기명인에 대한 표시 경정 등기를 수리할 수가 없다. 자, 넘기셔서. 니을 또 주의할까요?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이거 두 가지 기억합니다. 그죠? 협의 분할할 때는 소유권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 아니라 경정 등기죠?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없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차고 빠진 부분의 통지. 차고 빠진 부분을 발견한 등기관은 권리자 의무자들한테 고쳐달라 알려주는데 그 권리자 의무자가 없으면 등기 명의를 알려준다. 다만 권리자 의무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는 몇 사람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알려준다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권리자 의무자한테 알려주는 것은 권리자가 여러 사람이고 그죠? 의무자가 여러 사람한테 각각 1인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권리자 의무자 중 일방에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해하겠나요? 그러면 권리자 3사람이고 의무자 1사람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권리자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의무자 1사람한테 알려주고 권리자는 여러 사람 중에 1인에게만 알려줘. 이 무슨 말겠어요? 그 1인이라는 개념이 권리자 중 다수일 때 1인, 의무자 중 다수일 때 1인이라는 거예요. 권리자, 의무자 중 일방에만 알려준다 이러면 그건 XX. 권리자한테도 알려주고 의무자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개념. 자, 그 밑에 직권 경정 등기는 등기관 스스로 잘못 적은 거죠. 그죠? 근데 보세요. 자, 등기관이 차고 빠진 부분이 누구의 잘못? 등기관. 우리가 신청인이 잘못했을 때는 직권 경정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안 해주고. 근데 2번. 등기관이 잘못 적은 거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고칠 수는? 그렇죠. 있죠. 그게 반대될 수 있죠. 그죠?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잘못 적은 것은 신청을 통해서만 고쳐주지 등기관이 직권으로 고쳐주지 않는다. 근데 등기관이 잘못한 것은 등기관이 고칠 수 있고 그죠? 우리가 뭘 통해서 고칠 수 있고 신청을 통해서도 고칠 수 있다. 예. 여러분 많이 드려야 돼요. 계속 드려야 돼요. 무슨 말겠어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계속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남아가지고 여러분 시험장 가면 제 목소리만 들릴 거예요. 공식 법원 제 목소리만 들린다니까요. 그때 교수님이 그 말을 했었지 그 말 아니라고 막 떠들었지 아니라고 내가 그때 엉뚱하게 대답해가지고 틀렸지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이 봐가지고 그게 들려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들려서 거기 합격하는 거죠. 그때 그랬었지, 그랬었지. 그러니까 많이 듣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해서. 이해하겠나요? 네, 그렇게 보실까요? 자, 3번 볼게요. 이해관계 있으면 일방적으로 고치니까 뭐가 있어요? 승낙서. 근데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이해관계인 있으면 직권 경전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러면 XX. 승낙서만 있으면 할 수 있지. 그렇게 표현이 나온다는 거. 4번은 증권이 직권으로 고치면 권리자문자는 고친지 모르죠. 그죠? 고쳤다고 사후에 알려주는데 역시 두 사람 이상일 때는 몇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옛날에는 신중하게 고치기 위해서 자기 상급단체인 감독관청이 지방법원에 허가를 받았는데요. 허가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사후 보고로 바뀌었어요. 이게 경정듣기입니다. 자, 이 경정듣기 정리해 놓은 게 있죠. 그죠? 20번 볼까요? 자, 경정듣기 보세요. 경정듣기 있죠? 네, 경정듣기 9번까지 있네. 저는 11번까지 있는데. 자, 경정듣기는 등기 완료 일부에 차고 빠진 부분이 있을 때 하는 거죠. 그죠? 자, 경정듣기 차고 빠진 부분은 당사자의 과실에는 등기한이 과실에 묻지 않고요. 자, 3번. 자, 권리자 갑인데 을이죠, 을. 경정듣기 할 수 없어요. 4번. 전세권을 임차권으로 경정듣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빗금 쳐놨죠. 그게 포인트들이죠. 그죠? 그것만 이렇게 딱딱딱 보면 되죠. 거기 속에 나오니까. 그 있다, 없다를 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겠나요? 네. 자, 4번.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전넣기 할 수 없고. 6번. 소유권 종전 소유자 경전넣기 할 수 없죠. 그죠? 근데 갑의 단독 소유로 갑을 하는 일부 부적할 때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전넣기 할 수 있고. 자, 권리 의무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그죠? 1인에게 전원에게 1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9번. 등기한이 과실로 등기사항이 착오가 빠진 부분은 우리가 등기한이 직권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서도 경전넣기 할 수 있고 이해관계 있으면 뭘 가져와라? 승낙서. 그리고 직권 경정등기 할 때는 사전 허가는 필요치 않고 사후 뭐 한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자,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마친 후 공동 상속이자 한 사람에게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두 가지 기억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경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없다 이렇게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말소 등기 가볼게.